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씨의 그 18대 대선 회고록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박근혜 씨가 최근에 자신의 회고록을 냈어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는 책을 하드커버로 2권짜리로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글씨도 엄청 크고요. 행간도 넓고, 이것을 굳이 2권짜리로 하드커버로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뭐 사서 본 건 아니고요. 도서관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적뚜적 좀 살펴봤는데, 이 책에서 특히 그 18대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앞부분에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이 책에서 뭐 자신의 인생을 전체 다루지는 않고요. 18대 대선 전후, 그다음에 국정농단 뭐 사태 뭐 등등 재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뭐 다 읽어 본 건 아니고 앞부분을 좀 살펴본 건데, 정말 헛웃음만 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참 놀랄 따름입니다. 제가 박근혜 씨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한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범죄를 저질러서 분명히 실형을 받아 가지고 수감이 돼 있었던 상태에서 풀려난, 그러니까 만기 출소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 사면으로 지금 풀려난 거거든요. 제대로 심판받고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비극인데, 아무리 대통령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분명하게 제대로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써 재판을 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분명히 그런 실형을 제대로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씨는 너무 일찍 풀려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고록 정치 분야, 그러니까 맨 앞부분이 정치 분야인데, 두 번째 챕터에서 지금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이정희라는 제목으로, 그때 당시에 그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회고록에서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인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뭔 사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박근혜 씨는 이 회고록에다가 낯뜨겁게도 이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진을 게재할 생각을 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죠.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정희 후보가 '도대체 뭘 보고 있나?' 하고 이렇게 건네다보는 장면인데요. 좀 더 선명한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입니다. 이 연합뉴스에서 당시 보도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과 달리 실제 거리가 좀 두 사람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정희 후보가 도대체 박근혜 후보가 뭘 쳐다보는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지금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죠?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대선 후보자 토론회 장에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토론 규칙 2 조를 위반한 거래요. 노트북도 들고 갈 수가 없고, 뭐 도표나 또는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다 들고 갈 수가 없답니다. 종이 한 장만 들고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박근혜 씨는 이 규정을 어기고 가방을 끝끝내 들고 들어갔고 가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그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패드 컨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자신의 책에다가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썼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왜 "나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때 당시에 토론회 때 나온 발언을 좀 살펴봅시다.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외교 관련 분야 토론이 시작됐을 때요. 그 외교 관련 토론을 해야 될 텐데 박근혜 후보가 뜬금없이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정희 후보한테 상당히 좀 무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외교 분야 토론 질문을 해 달라."라고 하면 주의를 줬어요, 박근혜 후보한테. 그런데 이정희 후보가 인제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이렇게 발언했고 이게 바로 인제 12월 4일 날 대선 후보자 토론회 때였는데 그다음 토론회 때도 이 말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거듭 그 부분을 해서 박근혜 후보가 그게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상 해산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벌어졌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이 민주국가에서 한 정당을 갖다가 아 해산을 해 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박근혜 씨 그럼 기억 속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출구조사에서 내가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는 소식은 공식 발표 직전에 비서진으로부터 전해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워낙 여러 가지 루머가 나도는 상황이라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당시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어요,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YTN, 오마이뉴스, 리서치뷰 뭐 등등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죠. 그런데 박 씨는 대체 어떤 루머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선 어떤 개표 조작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혹시 소문으로 떠돌아서 뭐 사태가 어떻게 될지 어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저는 뉘앙스로 읽히는데 뭐 그렇게 꼭 보이지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실제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있잖아요. 댓글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좀 부르고 싶은데 이제 박근혜 씨는 댓글 개입 사건, 댓글 개입도 아니고 댓글 사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가볍게 사람들이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댓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그때 당시에 그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재판을 받게 됐죠. 기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장면인데요. 정권 출범 초반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석열 특수 2 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4월 29일 소환 조사했고 4월 30 일에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나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찰이 알아서 엄중히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은 맞죠. 그렇지만 당시 박근혜 후보하고 무관한 일인가요, 이게? 그 수혜자가 박근혜 후보잖아요.
예, 박근혜 후보가 고스란히 수혜를 입었고 박근혜 후보를 위한 댓글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이명박 정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 하면서 이렇게 꼬리 끊기처럼 이렇게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거죠. 국정원만 개입한 게 아니에요. 군 기무사, 군 사이버 사령부, 뭐 국가 정보기관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했고 통계청, 그 행정 안전부 뭐 등등 국가기관들이 대거 개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관권 부정선거, 관권 개입 선거가 그렇게 어 정말 3.15 부정선거에 못지않은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다만 사이버 부정선거, 사이버 개표 조작과 이런 댓글 공작과 이런 것들로 했기 때문에 이게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 관권 개입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대선은 18대 대선 무효가 되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는 데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6일 조선일보에서 논란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다. 최 총장의, 최동욱 총장이 2002년 한 카페에서 여사장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왜 조선일보에서 일면 기사로 나왔습니까? 이게 그 정보를 누가 줬어요? 그거 자체가 정보기관이 개입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외자를 터뜨려서 뭐 최동욱을 찍어냈다? 황당하단 말도 아깝다."라고 박근혜 씨는 말합니다. 너무 뻔뻔하죠.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졌어요. 근데 그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런 사건이 터져 가지고 갑자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덮는 시도였고, 그거는 국민 대다수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해명을 하고 뭐 자신과 무관하고 "이건 뭐 황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씨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이런 기관들은 대통령 직속이에요. 이런 사건이 공연히 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최 총장이 물러난 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윤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영장을 집행했고 2012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 검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윤 팀장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감찰 결과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정났다. 이렇게 회고록에 박근혜 씨가 쓰고 있는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윤석열 팀장의 항명 파동이 결국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일약 스타 검사가 되었는데, 그 덕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외압이 없었다라고 지금 박근혜 씨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뭐 하면서 이렇게, 예? 그런 전화도 받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윤석열 씨가 국회에 나와서 폭로를 했잖아요. 그게 외압이지 뭡니까?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까지, 예, 그 윤석열 그 수사팀이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 수사 방향 자체는 옳았죠. 정말 국가기관이 이게 대거 개입을 한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를 한 것, 정말 국정원장을 기소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한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을 건데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잘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어요.
구속 수사를 했어야죠 당장. 그리고 철저하게 더 많이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몇몇 그 수뇌부 중심으로만 처벌된 사건이 되어나서 너무나 아쉽죠. 그때 국정원녀 같은 경우도 제대로 단죄가 안 됐고 어 여러 가지 그 일베랄지 이런 곳에서 암약 활동을 하던 자들 또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단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까지도 이게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다시피 이런 일베 사이트에 대선 9일 전에 18대 대선 9일 전에 에 "근혜님 목표 득표율 공개." 뭐 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린 네티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대로 적중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18대 대선 당시 이 국정원을 비롯한 어 주요 국가기관들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대선에 분명히 대거 개입을 했고요. 이게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정직하게 기록이 돼야 돼요.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회고록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거짓으로 날조를 하게 될 때 이게 이 민주주의가, 그것을 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를 낳고 역사 퇴행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얼마나 몇 사람이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자 적어도.'라는 차원에서 간단히 다뤄봤습니다.